여기 시베리아의 한 동굴에서 어린 소녀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동굴에서 다른 유물들과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유독 그녀에게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네이처지에 놀라운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고고학 유적지 중 한 곳인 데니소바 동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곳은 고대 인류 데니소바인을 처음 발견한 곳으로 그들의 유전 정보는 아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고대 인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니소바 동굴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동굴은 러시아 시베리아의 알타이 산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만나는 곳이죠. 동굴의 이름은 18세기에 이곳에서 은둔하며 살았던 한 은둔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파트 1. 역사적 발견. 데니소바 동굴의 발견은 단순히 신비로운 고고학 발굴을 넘어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동굴에서는 2010년에 손가락 뼈 한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 작은 발견이 과학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이 작은 뼈 조각에서 막스 플랑크 인류사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DNA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그 DNA는 네안데르탈인이나 현생 인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고대 인류 집단의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데니소바인이라는 새로운 고대 인류 집단이 세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인류의 분포와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데니소바인은 현대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지만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유전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데니소바인이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았으며 다른 인류 집단과도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데니소바 동굴에서는 데니소바인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의 유적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두 집단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고대 인류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이동 패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발견은 고대 DNA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고학과 유전학이 어떻게 협력하여 인류의 과거를 밝혀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데니소바 동굴의 발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대 인류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트 2. 데니의 이야기. 2015년 데니소바 동굴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자 사만다 브라운은 동굴에서 발견된 수많은 뼈 조각 중 하나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데니소바인과 네안데르탈인의 직접적인 후손을 확인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ECM 길이의 뼈 조각은 DNA 분석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뼈는 약 10만 년 전에 살았던 한 여성의 것으로 그녀의 유전적 구성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어떤 고대 인류와도 다른 특별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DNA는 네안데르탈인 어머니와 데니소바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두 집단 사이에 생물학적 교류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하며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교차 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연구자들은 데니를 하이브리드, 즉 혼합된 인간의 사례로 보고 있으며 그녀의 존재는 데니소바인과 네안데르탈인이 단순히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번식에 참여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발견은 데니소바인과 네안데르탈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번식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구조와 번식 패턴을 가진 하나의 연결된 인류 집단의 일부였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데니의 발견은 고대 인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전적 구성은 두 고대 인류 집단 사이의 교류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흔하고 중요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대 인류의 생활 방식, 이동 패턴, 그리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니의 이야기는 인간 진화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과학자들이 고대 DNA를 사용하여 우리의 과거를 얼마나 상세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우리가 고대 인류의 생활을 어떻게 상상하고 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평을 넓힙니다. 파트 3. 연구의 확장.
시베리아의 알타이 산맥에 위치한 데니소바 동굴은 고대 인간, 특히 데니소반들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의 연구와 발견은 이 수수께끼 같은 조상들의 식습관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들의 식단은 다양하면서도 혹독한 빙하기 시베리아 환경에 적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중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동물성 단백질 출처. 데니소반들의 식단은 동물성 단백질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굴된 여러 동물 뼈에는 절단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대형 포유류를 포함한 많은 동물들을 사냥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들 동물에는 털, 매머드, 털, 코뿔소, 여러 종류의 사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고기뿐만 아니라 가죽과 뼈 등 다른 자원들을 위해 사냥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대형 포유류의 존재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시사하며 빙하기 시베리아의 추운 기후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둘째, 식물성 음식.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데니소반들은 식물성 음식도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데니소반의 치석지태에서 식물 물질의 입자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야생식물 씨앗, 심지어 약용 허브까지 소비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데니소반들이 식물 채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고기 위주의 식단을 보완하여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불을 사용한 요리. 불 사용은 데니소반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동굴에서 발견된 탄화된 잔해들은 불이 단지 따뜻함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요리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요리는 고기를 부드럽고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 영양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불 사용은 식품 준비에서 고도의 행동적 적응을 나타냅니다. 넷째, 계절에 따른 식단 변화. 데니소반의 식단은 이용 가능한 다양한 식품원에 따라 계절에 따라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운 달에는 고칼로리와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 포유류 사냥에 중점을 뒀을 것입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더 많은 식물성 음식과 작은 동물을 포함시켰을 것이며, 이는 잡기 쉽고 풍부했습니다. 다섯째, 식사의 문화 및 사회적 측면. 데니소반의 식습관은 그들 공동체의 사회적 및 문화적 측면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데니소바 동굴에서의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드러난 데니소반의 식습관은 그들이 자신들의 환경과 복잡하게 상호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데니소반들은 능숙한 사냥꾼일 뿐만 아니라 지식이 풍부한 채집자였으며, 계절 변화와 환경 도전에 따라 식단을 적응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데니소반의 생활과 그들의 생존 전략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데니소바인들의 공예품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많지 않지만,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통해 그들이 다양한 도구와 장신구를 만들었다는 점은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문화적 기술과 창의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데니소바인들은 돌과 뼈를 이용해 다양한 도구를 제작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사냥이나 가죽 처리, 식물 채집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굴에서 발견된 돌 도구들은 그들이 환경을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취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장신구. 데니소바 동굴에서는 구슬과 같은 장신구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신구들은 동물의 뼈, 이빨, 상아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나 신분, 그룹 내의 역할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문자 사용의 가능성.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몇몇 유물에는 간단한 조각 표시가 있어 초기의 문자 사용이나 상징적인 표현이 있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들은 그들이 단순한 생존 이상의 문화적 표현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미술 작업. 비록 데니소바인들의 미술 작업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의 동굴 벽화나 다른 초기 인류의 예술 작업과 비교할 때 그들 또한 자신들의 경험을 예술적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 증거와 비교를 통해 데니소바인들이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 옷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가죽을 다루는 기술을 개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니소바인들의 공예품 제작에 대한 이러한 증거들은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발굴과 연구를 통해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시베리아 데니소바 동굴의 하이브리드 인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시아인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데니소바인이 어쩌다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지만 우리 곁에 그들의 DNA가 흐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남들과 자신이 조금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은 네안데르탈인과 신인류의 하이브리드 인간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도전적이니까요.